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천리살롱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메이슨 커리가 지은 예술하는 습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130여 명의 예술가들의 삶과 작업의 루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만의 삶 속에서 예술하는 습관을 읽어낸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글 쓰는 작가분들과 화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루틴입니다. 뭔가 대단한 영감을 번개처럼 받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술이라는 긴 삶의 여정 위에 가끔씩 등장하는 이벤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번개 같은 영감이 예술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20세기 후반 각종 문학상을 휩쓸고 20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도리스 레싱은 가정주부로서 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늘 산적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 많은 에너지와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부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잠시 억누르고 글쓰기에 필요한 단조롭고 무난한 마음 상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하다가 말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집중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었고 그 상황 속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매우 노력했다고 합니다. 가끔 멍하게 앉아서 공상에 빠져 지냈던 나날들 또한 글쓰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을 바꾼 것이 아니고 생각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예술 작업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모자라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매달리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깨달아야 하는 점은 예술 작업을 하는 행위가 예술가로서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고민하는 시간의 종착지가 결국 행동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의 모든 순간을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가장 힘들지만 결국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밤에 파티에 가서 녹초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얻어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다음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이 잘 써지는 시간대도 작가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한 후에 나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능적인 리듬과 일정을 알아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3년 낙천주의자의 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도라 웰치는 글쓰기의 가장 이상적인 날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한 인터뷰에서 어머나 세상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아무런 방해와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예술 작업만 하루 종일 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또 다른 사회적 역할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웰티는 글쓰기의 완벽한 하루의 핵심 요건은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 아닌 다음 날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과 기대였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계획과 통제가 가능한 루틴을 원했던 것입니다.
꽤 많은 작가들이 말하기를 글을 쓰고 싶은 기분이 나든 안 나든 매일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인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니 결국 그 루틴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다른 작가들의 방식을 살피다 보면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천천히 나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라는 이탈리아의 대표 작가는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자 마음 상태가 글쓰기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에 초연해진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을 지배할 준비태세가 좀 더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이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매번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제 상태를 인식하고 받아들인 후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마 토마스라는 표현주의 화가는 78세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5살의 정신과 에너지가 78살의 신체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은 어떤지 알아요? 시계를 60년 정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제가 70대는 아니지만 나이를 한두 살 먹으면서 이 말에 점점 공감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는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데 유일하게 작업할 때는 자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작업이 잘 되는 순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꼬박 앉아서 며칠이고 작업을 이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신체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20대가 아니지 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토니 케이드 밤바라가 이야기한 구절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편소설은 하나의 작품이라면 장편소설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작품 한 개를 운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고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삶의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일과 병행하는 예술가들은 자기 확신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으신가요? 성향과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저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의 작업 루틴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하든 영감을 받았을 때 미친 듯이 밤을 새고 하든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또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 삶의 그 결과물을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자신과의 싸움이 예술가들에겐 피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게 혹은 지치더라도 다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조금은 즐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메이슨 커리가 2013년에 출간한 리추얼이라는 책은 남성 예술가의 비율이 높아서 이 책은 여성 예술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예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루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찰리 살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첫 영상을 마치겠습니다.